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숨겨져 있는 투자 아이디어들 텔레그램에서 열심히 발굴해 왔습니다. 키워드로 함께 만나보시죠. 정부 정책을 통해 확인된 의지로 오늘 또 한 번 불타오르는 섹터가 있죠. 수혜주와의 연결고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증설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 대해 체크해 보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TSMC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IT 쪽은 쇼티지가 안 나는 곳을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정확히 IT 쪽에서 어디가 쇼티지가 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텔미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가뜩이나 코스닥이 1000국의 문턱을 넘어선 상황에서 단독으로 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조성되는 바이오 전용 펀드의 운용사를 뽑는 작업이 오는 3월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단순히 바이오 펀드가 생긴다 이게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는 정부의 확실한 바이오 살리기 의지가 확인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와 함께 시장에서는 또 수혜주로 언급이 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텔레박을 보시면요. 메지온, 코롱티슈진, HLB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지금부터 기사 내용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 1호 바이오 펀드 이름이 임상 3상 특화 펀드라는 점 참고를 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 함께 보시죠. 조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초기 단계는 안 됩니다. 임상 3상, 즉 막바지 단계 기업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목표는 국내용이 아니라 미국 FDA 승인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앞서서 언급이 됐었던 HLB, 메지온, 코롱티슈진이 있습니다. 간암 신약으로 FDA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HLB가 있고요. 메지온 역시 폰탄 수술 치료제로 미국 임상 3상을 마치고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코롱티슈진도 지금 미국에서 관절염 치료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 입장에서도 아주 매력적인 안정장치가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이 된 성공불융자 제도인데요. 이 정부 돈을 받아서 신약 개발하다가 혹시라도 실패를 해도 돈을 안 갚아도 되거나 깎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코롱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1월 5일에 한토증권 유해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가 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몰랐는데 코롱티슈진은 지난 1월 초 임상에 차질이 생겼다. 그리고 돈이 모자라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할 거다. 이런 소문이 돌았더라고요. 리포트에서는 딱 잘라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품목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뭘 기다려야 하나? 오는 6월 말 미국 임상 3상 탑9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야말로 올해 바이오 섹터의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임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TGC 약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도는 게 아니라 관절강에 국소적으로 주사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전신 부작용 같은 독성 이슈가 터질 확률이 구조적으로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 빈도를 무려 55%나 감소시켰다라는 데이터가 이미 확인이 됐는데 이건 FDA 승인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정부의 펀드 조성과 맞물려서 임상 일정이 있는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앞서서 언급한 종목들의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워낙 제약 바이오주들이 또 강한 날이다 보니까 이 종목들도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개별적으로 앞서 언급드렸었던 정부의 바이오 펀드 모멘텀이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 메지온과 코롱티슈진 장중에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메지온은 상한가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도 27%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롱티슈진 1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HLB와 코롱 생명까지 동반 상승을 하고 있고 제가 언급드린 이 네 종목은 올해 임상과 관련해서 특히나 미국 쪽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이어가 볼게요.
뭐 바이오, 2차 전지, 로봇도 코스닥에서 중요하지만 반도체 소부장도 코스닥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다.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TSMC와 리노공업의 연결고리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나온 기사는 아니고요. TSMC가 미국 애리조나 이 공장 가동을 서두르고 있다라는 핵심의 기사는 지난 12월에 니케이 아시아에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TSMC의 애리조나 두 번째 공장은 2028년에 가동이 될 예정이었는데 기사에 따르면 그 일정이 확 당겨졌습니다. 올해 3분기쯤에 반도체 장비 반입을 시작하고 2027년에는 3나노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TSMC는 서두르는 걸까요? 고객이 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TSMC의 실적을 뜯어보면 북미 매출 비중이 무려 76%에 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리조나 1 공장에서는 이미 애플 칩과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블랙웰 생산이 시작이 됐고요. 장기적으로 TSMC는 최첨단 칩의 약 30%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미국 내 장비 반입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리노공업은 어떤 부분에서 수혜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TSMC가 미국 공장 증설 속도를 높이고 생산 라인을 늘리면 만들어진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테스트 소켓 수요도 함께 폭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리노공업이 바로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는 강자로 꼽히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리노공업도 올해 하반기에 증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제조업에서 증설은 매출 성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TSMC와 같은 전방 고객사의 생산 시설이 늘어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리노공업도 하반기에 증설을 하면 Q, 즉 수량의 증가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지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루머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 미국에서는 구글이 TPU 사업을 분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면 구글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의 ASIC 개발 속도전에 불이 붙는다는 건데 새로운 칩이 또 많이 개발될수록 소켓의 절대 강자인 리노공업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리노공업의 주가 흐름 같이 보시죠. 네. 월봉 차트입니다.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4% 넘게 오르면서 오늘 출발부터 강했었고 장중에 10%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가는 종목들은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장에서도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리노공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 9%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 이어가 볼게요. 테크 쪽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대만 IT 매체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기사에서는 유리 섬유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과 업계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블랙웰 같은 AI 칩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패키지 크기가 점점 거대해지고 있죠. 칩이 커지면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열을 받았을 때 기판이 휘어지는 워피지, 그러니까 휨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기판 속에 뼈대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가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저열 팽창 계수 유리섬유 직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재가 없어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특수 유리섬유의 생산 용량에 한계가 오면서 공급 쇼티지가 발생을 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판 핵심 소재인 CCL 제조업체들이 고객사들에게 이제 더 이상 주문 변경은 안 됩니다라고 못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는 게 이 기사의 핵심이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반도체 기판에 유리 섬유 대신에 유리 기판을 쓰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사태가 오히려 유리기판 시대를 앞당기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반도체 기판, 즉 FC, BGA 등은 플라스틱 소지에 유리 섬유를 섞어서
강도를 높인 겁니다. 마치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듯이 수지 안에 유리섬유 천을 넣어서 덜 휘게 만드는 건데 칩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유리섬유로도 휨 현상을 버티기가 힘겨워진 겁니다. 게다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물량까지 부족해진 건데요. 이럴 바에는 중간에 유리섬유를 넣는 게 아니라 기판 코어 자체를 통유리로 만든 유리기판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스토리를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유리섬유의 쇼티지 사태는 당장 공급망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역설적으로 유리기판이 왜 빨리 상용화되어야 하는지를 증명해주는 트리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들 안에서 일부 종목들이 벌써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피롭틱스가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태성은 유리기판 후공정 쪽으로 최근에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주가 재반등하고 있는 구간이죠. 오늘 4%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은 시장에서 어떤 재료와 뉴스를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 급등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바이오 기업들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코스닥 시장이 이제 6% 급등하면서 1000포인트 돌파했고요. 이거 이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 지수가 5000을 찍으면서 어쨌든 정책이 좀 부각이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코스닥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코스피보다는 이 코스닥 활성화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코스닥의 또 가장 비중이 큰 이 바이오 기업들 위주로 급등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정책들을 본다면 꼭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부터 반도체, 로봇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 종목들을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고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 다른 지수는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 못 올라간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충분한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종목의 어떤 좀 악재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못 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한 번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다면 결국 이 코스닥을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을 봤을 때 코스피가 5000포인트 갔던 것처럼 이 코스닥도 3000까지 꽤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1300주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장기 투자 모험 자금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하도 이제 단타로 매매하다 보니까는 항상 올라가다 말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장기 투자 성격의 자금을 끌고 와야 한다라고 해서 이 IMA라고 하는 이 종합투자계좌하고 발행 아움을 통해서 이 수십조 원 규모의 이제 모험 자본을 코스닥에서 수혈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지난 3분기까지 모인 게 170조가 좀 넘어가고요. 이거를 지금 이제 코스닥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게 17조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연도만 최소 17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고요. 이 의무 공급액이 28년도 같은 경우는 42조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지배구조 이슈라든가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을 좀 법적으로 이제 정하면서 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장 폐지 요건이라든가 이런 정책들 뒤에도 수급적인 모습까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코스피 5000보다도 이 코스닥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이 더 잘 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당선 시에 1억의 ETF를 사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만 코스피 ETF 2천만 원, 그리고 코스닥 ETF 2천만 원,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부각이 되면서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대통령 따라서 ETF 사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ETF를 사기 위한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교육 사이트까지 마비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정책과 수급이 좀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남은 지금 상반기 동안에 보시면 이쪽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 코스닥 지수의 비중을 좀 나눠본다면은 이 바이오가 30% 정도, 반도체가 20%, 그다음에 2차 전지가 20%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업종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의료 AI 같은 경우도
이제 IT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바이오로 봐야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챗GPT하고 제미나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바이오가 가장 많은 걸로 나오고요. 반도체, 그다음에 2차전지 이 정도 순으로 좀 나와집니다. 그런 것점에 있어서 당분간은 바이오 기업들도 시장을 주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종목 중에서 사실 또 상반기에 꽤 큰 재료가 나올 수 있는데 아직 못 올라가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또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이오 안에서 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보고 계실까요? 지금 가격이 15만 3,800원인데요. RG노믹스를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차세대 RNA 편집, 트랜스 스플라이싱을 개발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대표적인 파이프라인도 임상 기대감이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공유하면서 이 빅파마들의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독자적인 RNA 편집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 DNA와 RNA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DNA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유전자 가위 같은 것들을 활용했을 때 이 DNA를 직접 건드리다 보니까는 부작용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RNA 같은 경우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RNA를 제거함과 동시에 치료용 RNA로 갈아 끼우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RNA 수송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술을 지금 이 RG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 파이프라인인 RG001에 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일단 미국 FDA로부터 패스트 트랙하고요. 희귀약품 지정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임상이 진행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미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또 많은 빅파마 공유를 했고 이번 상반기 내에만 이 간세포함 임상 1B, 2A상 이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시장에 빅파마가 있어서 이 기술 이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고요. 결국 이번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 그다음에 FDA 어떤 승인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지금 기술 이전을 논의 중에 있어서 조만간 새로운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웬만한 바이오 기업들이 막 다 10% 급등했거든요. 근데 RG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직 급등한 부분이 없어서 이런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0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코스닥 바이오가 강한 날인 만큼 지난주 수요일 21일에 소개해 주셨던 D&D 파마텍 리뷰 들어볼게요. 네, D&D 파마텍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대표하는 종목이죠. 오늘도 11% 급등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RTO제 때문에 많이 제약바가 빠졌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빠진 제약바 기업들 중에서 재료가 살아있다면 이건 무조건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특히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이 비만 치료제의 게임 체인저 될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내일 기술 좀 나오더라도 진짜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고 특히 이제 자체 임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좀 기대를 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메이크 머티리얼즈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좀 변동이 상당히 심한데 오히려 휴머노이드에 전고체가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더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 70%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메이크 머티리얼즈 목표가를 수정을 해서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목표가를 일단은 3만 원까지 수정해서 계속해서 보여드릴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코스닥이 3,000포인트를 바라보면서 정말 새로운 수급들이 굉장히 세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과 올라갈 종목들이 저는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여기에 에너지까지 같이 보고 있으니까는 오늘은 장 끝나고 우리 방송에서 이 종목들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5천 놓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코스닥에 놓치지 않을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ETF보다 종목이 훨씬 좋으니까는 그런 종목들 좀 말씀드릴 거니까는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